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은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데요. 시장 규모는 올해 2021년에는 258.3억 달러, 하나로 29조 1,600억 원이며 2024년에는 383.3억 달러, 한화로 43조 2,800억 원 규모로 매년 14%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5월 19일 삼성전자는 구글과 손을 잡고 갤럭시 워치의 타이젠과 안드로이드를 통합한 OS를 탑재한다고 했는데요. 통합이라는 좋은 표현을 썼지만 결국 삼성전자가 타이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 대규모 업데이트로 구글의 웨어러블을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웨어 OS와 삼성전자의 OS인 타이젠을 합칠 예정인데요. 웨어 OS는 올가을 출시 예정인 갤럭시 워치 4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공공연연하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타이젠을 버릴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전부터 나왔었는데요. 올해 2월 22일 그 전조가 되는 기사가 삼성 갤럭시 워치 타이젠 대신 안드로이드에 탑재하나? 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좋은 의미의 통합으로 더 이상 타이젠을 쓰지 않겠다라는 것을 발표한 것인데요. 삼성전자가 타이젠 OS를 결국 포기하게 된 이유는 생태계 때문인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품 간의 연결을 통한 갤럭시 생태계 구성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요 제품은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생태계를 구성하다 보니 타이젠 OS를 사용하는 갤럭시 워치는 서드파티의 앱이 부족하고 생태계의 연결성도 항상 문제였던 것이죠. 이것을 호재로 봐야 할까요? 악재가 아닌 것은 확실한데 안타깝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뭐든지 잘 만들어낼 것 같지만 아직 글로벌에 내놓기 민망한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라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삼성전자이지만 그 빛나는 기술력은 소프트웨어는 통용되지 않는데요. 결국 이번 일을 계기로 타이젠은 물론 향후 OS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예 접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의 염원 OS 개발은 바다에 이어 타이젠까지 좌초되면서 이제는 사실상 포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못하는 분야라면 과감히 포기하고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자신이 못하는 분야를 잘하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같은 진영에서 함께 싸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구글과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구글이 올 가을 공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스마트폰 픽셀 6와 픽셀 5a, 5g에 첫 자체 개발 AP를 탑재할 전망인데요. 이것이 코드명 화이트 채플 AP라 불리는 GS101 AP 칩입니다. 이 AP 칩은 구글과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사업부와 함께 개발 중인데요. 이 AP 칩은 삼성전자 5나노 공정에서 생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의 유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GS101에서 앞에 GS는 구글의 G, 실리콘의 S를 딴 구글 실리콘의 약자인데요. 지난해 애플은 애플 실리콘의 역량을 M1 칩셋으로 증명했었죠. 올 가을 구글 실리콘이 GS101 칩으로 설계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구글은 IT 업계에서 소프트웨어의 능력은 누구나 인정하는데요. 구글은 항상 몇 수 접어주는 하드웨어를 가진 픽셀폰을 출시해 왔었습니다. 픽셀폰은 타사의 플래그십 모델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하드웨어 스펙이지만 기가 막힌 소프트웨어의 후보종으로 그 어떠한 카메라보다도 훌륭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다른 기업과는 달리 데이터 센터용 로직 반도체에서 설계 역량을 증명해 왔었죠. 과연 구글의 이런 설계 역량이 엣지 디바이스의 정점인 AP 칩에서도 통용될지 시험대에 올라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잘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의 능력을 채워줄 구글과 앞으로도 파트너십의 유지와 기술 협력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글의 웨어 OS는 안드로이드 기반인데 안드로이드라고 하면 삼성전자에게 쓰라린 추억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향후 구글의 수석 부사장이 되는 안드로이드의 아버지 앤디 루빈의 일화입니다. 2003년 안드로이드를 창업한 앤디 루빈은 2004년 통신사들에게 그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며 설득에 나섰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삼성전자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 2명은 거대한 회의실에서 본부장과 20명의 중역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요. 프리젠테이션을 마치자 본부장은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회사에는 8명이 일하고 있구만. 그런데 나는 대단치도 않는 것에 2,000명을 투입하고 있다오.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비꼬는 듯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천대를 받은 앤디 루빈은 이듬해 2005년 구글을 방문하였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51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로부터 15년,
지금의 안드로이드는 모바일 OS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웃돌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게는 아주 큰 행운을 놓친 것인데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를 인수했다면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며 삼성전자의 칭찬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약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삼성전자에게는 고질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감성은 고질적 문제였으며 반도체 설계 능력도 팹리스 업체들에 비하면 격차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러한 점을 알기에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디자인에서는 과거 탱크주의로 실용주의의 극한을 달리다 뒤늦게 깨닫고 2001년부터 디자인 경영센터를 운영했고, 지금은 1,500여 명의 디자인 인력이 근무하며 최근 디자인 어워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반도체 설계 능력도 엑시노스의 부활을 필두로 AMD의 GPU를 탑재하며 애플 퀄컴과의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소프트웨어는 스마트폰에 삼성전자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정작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OS는 완전히 망한 것인데요. 차라리 자신이 없는 분야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잘하는 친구를 두는 것도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글과의 더 깊어진 파트너십은 향후 구글 실리콘과 협업하며 TSMC 진영의 애플과의 정면 승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